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오 작가님 모시고 또 아프리카를 떠나보는 시간 마련할 건데요. 저희 소개할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김PD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영진입니다. 와. 신기한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를 이렇게 가까이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좋은 거 있죠. 맞아요. 우리가 너무 낯설고 먼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다녀오시고 책도 쓰신 작가님이 이렇게 직접 풀어주시니까 한결 가까이 다가간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좋은 것 같아요. 네. 흔히 타잔 날아다니고 침팬지 설마 치타구나. 네. 네, 그 정도로. 저도 그런 편견을 좀 부숴보고 싶은 마음에 더 열정을 갖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 편견을 부숴주십시오. 오늘 가볼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은 바로 모로코입니다. 모로코는 북아프리카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한국인들 경우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여행을 갔다가 모로코로 많이들 여행을 가요. 그러니까요. 네. 하루치기로. 하루나 뭐 짧게 한 3일에서 5일 정도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로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역사나 그 국제적 이슈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과 그리고 여기만은 꼭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곳을 몇 군데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북아프리카 다른 나라들과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공통점이 있는지 중간중간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로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로코라고 말하지만 정식 국명은 모로코 왕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북서쪽. 네. 저기에 길게 위치한 게 바로 모로코인데요. 우리나라의 한 7배 정도가 되고요. 좋겠다. 근데 이제 또 어디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한 4배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써 있기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저기 분쟁 지역이 있기 때문인데 네, 뒤에 가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군주제이기는 하지만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와.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과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과는 다르다. 네. 그래서 인구는 이제 국토가 넓은 거에 비하면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 국토가 넓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은 북서쪽에 있는 해안가 위주에 몰려 있고요. 네. 언어는 아랍어와 베르베르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선주민이라고 하면은 베르베르인들을 말하는데 북아프리카 중에서도 이제 모로코와 그리고 알제리에 주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베르베르어를 알제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모로코도 그렇고 공용어로 합니다. 베르베르인들이 까만색 이렇게 막 쓰고 말 타고 다니는 걸로 묘사되는 그 사람들이 베르베르인일 거예요. 종교를 보시면 여기도 이슬람 국가여서 국민의 대부분이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요. 아랍인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베르베르인이 3분의 1 정도 되고요. 기후는 다양해요. 북쪽은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중부는 대륙성, 남부는 사막. 그래서 모로코의 경제 규모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모로코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경제 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GDP가 거의 뭐 6번째, 7번째예요. 아프리카 국가가 한 50개가 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국민의 대부분은 농수 산업에 거의 종사하고 있어요. 그 위에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은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수출입 품목에 보시면 상위권에 있는 게 자동차 관련된 것. 그리고 이 모로코에 많이 나는 광물 자원이 인산염이라고 있어요. 인광석. 네. 이게 이제 비료에 꼭 들어가는 자원인데 그쵸. 모로코가 매장량이 1위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북쪽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르노 자동차, 그다음에 뭐 시트로엔, 퓨조 이런 데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성품을 수출을 해요. 그리고 부품과 관련된 업체들도 250개나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유럽과에 있어서도 무역 협정을 많이 맺고 있고 그래서 거의 60만 대나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 아프리카, 중동, 뭐 유럽 이렇게 경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미국한테 멕시코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여기가 인건비가 좀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공장을 많이 짓고 있죠.
모로코의 기후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흔히 모로코에는 3S를 한 계절에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3S란 선, 빛, 스노우, 눈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바다, 씨. 그래서 모로코는 이 아틀라스 산맥이 북서쪽으로 지나가는데 아주 높은 산맥도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스키장 이름이 우카이메덴 스키장인데 여기에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요. 눈을 보기 힘든 나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스키도 타고 그렇습니다. 또 아틀라스 산맥이 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가지만 더 보고 가자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은 곳이 모로코예요. 그래서 오스만이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까지 왔는데 아틀라스 산맥이 너무 험난하고 그다음에 남쪽에 사막도 있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또 이런 지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한니발이 저길 지나간 게 신기하네. 튀니지 쪽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삥 돌아서 지브랄타를 건너서 스페인으로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태리 북부의 험난한 산도 넘었죠. 그렇군요. 미리 여기서 연습하고. 네. 앞뒤가 딱딱 맞네요. 저걸 넘어본 집안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알프스도 쉽게 넘었다. 그럼요. 합리적인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네, 이제부터는 좀 민감하면서도 또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사실 모로코에 아직도 스페인 영이 있습니다. 북쪽에 보면 지브롤터 해협 근처에 세우타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멜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스페인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로코에 여행을 갔거나 아니 뭐 일적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랑 이제 무비자 90일 네. 있을 수가 있는데 일을 보다가 길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잠깐 가. 네, 보통 뭐 스페인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이제 세우타는 자동차를 타고 금방 다녀올 수 있으니까 또 여기를 갑니다. 그리고 여기 세우타가 스페인령인데 여기가 면세 지역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도 가깝잖아요. 여기에 이제 쇼핑하러 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헤엄쳐서 오는 건 아니죠? 근데 진짜 가깝다. 네, 배로 1시간이면 간다고 하고 그리고 저기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깝대요. 저희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너무 돌아간다고 사람들이 저를 째려보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일정에는 빡빡했죠. 네. 난민 문제가 대신 심각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난민들이 바다를 건너지 않고 이 국경만 넘으면 난민 지위를 받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의 난민들이 헤엄쳐서도 가고 장벽을 넘기도 해요. 여기 왼쪽은 모로코고 오른쪽은 튀니지예요. 튀니지도 난민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모로코 먼저 말씀드리면 저기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헤엄쳐 가기도 하고 그렇게 국경을 넘기도 합니다. 튀니지도 잠깐 말씀드리면 튀니지는 이제 이탈리아와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난민 지위를 얻으려고 저 람페두사라는 섬으로 가요. 튀니지가 대신 국제적으로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기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이제 유럽 연합에서 튀니지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좀 막아달라고 경찰들이 불법 체류자들, 불법 난민들을 이제 못 가게 저기서 막아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튀니지 대통령이 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요. 보통은 이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사람들은 일단 인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까맣죠. 너희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의 인종 구성을 바꾸려고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트럼프야? 그래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지금 난민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대부분 피부색이 검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분들이 튀니지나 모로코 사람들이 아니고 사하라 사막 이남에 계신 분들이 여길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아직까지도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유럽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기 북서쪽은 말씀하셨다시피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영역이 아직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오면은 레위니옹이나 마요트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프랑스령이에요. 근데 여기는 국민투표를 해서 우리 그냥 프랑스 시민권 받고 그냥 집에 받겠다라고 이제 남아있는 곳이에요. 마다가스카르 있는데 거기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기 빨간 점으로 찍은 부분이요. 네. 석사하라 이슈. 이거는 정말 매스컴에도 나와서 아실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좀 알려지기 시작한 게 아마
작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백종원 님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 네. 모로코에 가서 이제 음식을 팔고 현지인들한테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그 지도를 보시면은 위에만 모로코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네. 이거. 네. 그래서 이때 악플이 왜 모로코 지도를 반쪽만 표시했냐. 이건 모로코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해서 모로코 사람들의 정말 반발이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럴 수 있겠다. 네. 당시에 뭐 이슬람교에 대한 뭐 존중이 없지 않냐 이런 비난도 받기도 했지만 또 이 장면도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보시면 지도들마다 약간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뭐 색깔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러네. 저희는 민족이 다른 거죠? 네, 민족이 달라요. 네. 그 위에는 모로코, 그다음에 아래는 서사하라. 그래서 원래는 이 1884년도에 스페인이 이 지역을 보호령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2년도에 폐지 조약이라는 거를 맺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로코가 프랑스의 식민지가 돼요. 1956년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75년도에 스페인이 저 지역에서 철수를 합니다. 근데 스페인이 가고 나니까 모로코가 이 지역을 점령을 해요. 그래서 점령하는 과정에 이제 모로코만 했던 건 아니고 모리타니아와 모로코가 이제 분할 점령을 하다가 나중에는 모로코가 다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럼 현재 이 지역의 80% 정도는 모로코가 점령을 하고 있고 나머지 20%만 원래 살고 있던 그 민족이 자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아서 이제 무장 단체죠. 그걸 폴리사리오 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우리 땅인데 너네 왜 자꾸 점령하려고 하니? 그러면서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을 자신들이 이제 선포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알제리에 가서 망명 정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모로코랑 알제리랑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외교적으로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독립 그냥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국민투표까지 하기로 했어요. 국민투표를 그러면은 누구한테 투표권을 주냐 막 이런 문제를 이제 걸고 넘어지거나 하면서 아직까지도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모로코는 이 지역을 놓지 않으려고 하냐.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자기들도 유럽연합처럼 이렇게 크게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알제리랑도 사이 안 좋아. 모로코랑 사이 안 좋아. 이러니까 이 아프리카 연합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냥 이거 좀 해결 좀 해라. 자꾸 이러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이제 모로코는 여기를 포기를 못 해요. 근데 크게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를 보면은 이 지역에 인광석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수산 자원도 많다고 해요. 정치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 국왕이 우리는 대모로코주의를 표방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기까지 다 이렇게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포기를 하면은 정통성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로코와 알제리 사이가 굉장히 안 좋고 단교를 했습니다. 21년도에. 아이고야. 그래서 아예 국경이 폐쇄됐어요. 네, 국경이 폐쇄돼가지고 이 비행기로만 갈 수 있고 이 지역 국경으로는 다닐 수가 없대요. 찾기를 완전히 막아버렸군요. 네. 모로코가 원래는 모병제를 실시했어요. 2007년도부터. 네. 근데 2019년도에 징병제를 다시 실시합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이 국가 안보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긴장이 고조되고 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서 징병제를 하는 이유도 있고 근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인 거죠. 그게 짧다. 1년이다. 그러면 이제는 모로코로 이제 여행 가는 기분을 좀 내보겠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 4곳을 골라왔는데요. 카사블랑카, 라바트, 셰프샤우엔, 페스 이렇게 4곳인데 모두 다 이 북서쪽 해안가에 있어요. 카사블랑카는 진짜 많이 들어봤어. 네.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맞아요. 네.
아무래도 여행을 가려면 이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한번 안 볼 수가 없죠. 근데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 최초의 고속 열차가 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우리나라 KTX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다 있는 건 아니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카사블랑카, 라바트, 탕제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고속 열차가 만들어진 이후로 저기까지 가는 시간이 2분의 1로 단축이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보라색, 남색이 보이고 또 노란색도 있죠. 동쪽으로 가는. 여기를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모로코가 이 열차 노선을 확장하기 위해서 입찰을 진행을 했어요. 우리나라 현대로템.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닌데 그중에 가장 유력한 아마 올해 정도의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튀니지에서도 수주를 했었어요. 아프리카랑 친하게 잘 지내네. 이거는 그냥 트램인데 아무래도 북아프리카 가면 이런 도시를 가로지르는 트램을 보면 이국적인 정치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은 붉은색의 카사블랑카에 있는 트램이고 오른쪽은 튀니지에 있는 녹색 트램이에요. 비교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네요. 저런 것 때문에 유럽 느낌이 좀 들긴 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시면 메디나라는 데가 각 도시마다 있어요. 특히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메디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아랍어로 하면은 도시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어느 도시에 가면 메디나 한번 꼭 가봐. 튀니지에도 수도에 메디나가 있고 어디도 다 메디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일컬을 때는 구시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메디나가 방어와 보호의 역할을 하던 곳이어서 메디나는 골목이 굉장히 좁고 미로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누가 들어왔을 때 길에 헤매다가 길 잊어버리라고 그런 의도도 있고 그리고 메디나의 건물 벽들이 굉장히 높아요. 사막의 햇빛으로부터 막아준 용도도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메디나 안에 들어가면 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이 다 있고 광장, 모스크 등이 있기 때문에 어디 여행지에 가면은 꼭 메디나를 가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럽 가면은 성당 앞 광장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랑 비슷한 느낌. 그리고 저렇게 좁은 길은 딱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한 줄로 와야 되잖아. 그러네요. 상대하기가 좋잖아. 그리고 저기 가기 전에 미리 지도를 다운받아 놓지 않으면 중간에 통신 끊길 것 같은데 벽이 높아서. 그래서 메디나가 역사와 문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튀니지도 그렇고 그리고 이 모로코의 일부 메디나도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의 문화와 전통을 느끼시려면 메디나를 꼭 가봐야 된다. 저 문 배경으로 꼭 찍어야 되겠네요. 그러게. 알라딘 느낌이다. 맞아요. 이제 드디어 카사블랑카. 굉장히 궁금한 도시인데요. 카사블랑카 하면은 보통 노래나 영화 많이 떠올리시죠? 네. 카사블랑카는 중요한 금융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뛰는 심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현대화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카사블랑카 영화가 그렇다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 게 많더라.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졌지만 세트장을 본따서 여기에 또 만들어놨어요. 카페.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영화의 무대가 되는 카페가 나오는데 그 지역을 모로코에 만들어놔서 관광객들이 거기를 갑니다. 근데 이 카사블랑카 내용을 저도 자세히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게 세계 2차 대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프랑스가 나치 독일한테 먹혔죠. 그래서 이제 북부는 독일이 점령을 하고 그 남쪽에 비시 프랑스라고 독일에게 협력을 하면서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데 그 비시 프랑스가 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던 식민지에 대한 지배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컨트롤을 하고 있었어요. 비시 프랑스가. 그래서 이제 나치 독일
한테 쫓기던 유대인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프랑스 사람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이 카사블랑카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남부의 마르세유 있죠. 네. 거기에서 이제 알제리도 프랑스 식민지잖아요. 네. 알제리 오랑이라는 곳으로 옵니다. 온 다음에 그다음에 식민지인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로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올 수 있는데 이제 그다음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 저기서 직접 못 가고. 네, 리스본을 가야 이제 비자를 받고 해가지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 카사블랑카에서 리스본으로 가는 통행증 그런 것 때문에 그 영화의 그 주인공들이 통행증을 두고서는 사랑하는 여자와 그 남편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 남편이 이제 프랑스에서 반나치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레지스탕스에서 이제 쫓기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과 이 여자 주인공의 남편을 보내는 내용인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사랑했겠죠. 네, 그래서 보면 전쟁 속에서 사랑은 피어난다. 아, 불륜인데? 아, 원래는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났을 때 여자 주인공이 남편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불륜은 아니었어요. 둘이 사랑을 나누다가 나중에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런 사연이 있게 되죠. 아름답게 포장해 주시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입니다. 네, 왼쪽은 영화, 그다음에 오른쪽은 모로코에 있는 그 리게 카페. 그 남자 주인공이 있던 곳이 리게 카페거든요. 그리고 카사블랑카에 가면은 꼭 가야 되는 곳이 하산이세 모스크입니다. 얼핏 보면은 진짜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죠. 네. 여기가 이제 안방과 작은 섬들을 메워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뾰족 올라간 게 미나렛인데 210m나 됩니다. 지금 이렇게 봐서 굉장함이나 거대함이 잘 안 느껴지는데 이거를 세울 때 코란의 구절에 보면은 뭐 물 위에 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대요. 코란의 구절에.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이렇게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 라바트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카사블랑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카사블랑카가 수도인 줄 아는데 사실은 라바트가 수도예요. 경제적 수도가 카사블랑카라는 느낌이 있다면 여기 라바트는 정치의 중심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왕이 지금 머물고 있는 왕궁이 바로 라바트에 있습니다. 검소한 편이네요. 안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그렇게 검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아부다비 왕궁을 들어가서 이게 뭐야?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 거기는 거의 뭐 기름으로 바른 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 라바트에는 지금 모하메드 6세 타워가 있는데 아직 완공이 되진 않았는데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한 250m가 된다고 해요. 그럼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라바트에는 또 카스바 우다가 있는데요. 카스바는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어요. 언덕이나 산자락에 있는 거를 카스바라고 하고요. 적으로부터 함락을 당했을 경우에 여기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곡식을 쌓아놓을 수 있는 곳 이렇게 해놔서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라바트의 카스바는 안달루시아 정원이 유명합니다. 안달루시아 정원? 그라나다에 있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지었나 보다. 거기가 안달루시아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미로 도시. 여기는 아마 많이 사진이나 이런 데 나와서 보셨을 건데 약 900개가 넘는 골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메디나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곳이에요. 그래서 메디나 전체가 바로 이 가죽 공장 요거 많이 보셨죠? 염료해가지고 염색하는 곳이구나. 가죽 공장인데 오른쪽에 이게 민트예요. 이 염료 안에 가죽이 염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축물에 배설물을 여기다가 섞어요. 그 얘기 들었어. 네, 그래서 뭐 염소, 소, 비둘기 이런 걸 넣기 때문에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민트를 나눠주고 이거 이제 숨 쉬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똥 묻은 백을 들고 다니는? 죄송합니다. 그걸 부드럽게 하고 뭐 이러는데 꼭 가축의 그 배설물이 필요하다고 그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페스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학위를 준 대학교가 있는 곳이 있어요. 알카라이 대학교라고 하는데요. 대학교만 딱 있는 건 아니고 그 모스크 안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서관도 하나 있고요. 유럽의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유명한 학자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를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랍과 유럽을 잇는 학문의 가교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꼭 뭐 이슬람이나 뭐 아랍 인종만 받은 건 아니고 인종에 상관없이 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모스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이 모로코에 있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튀니지에 있는 파티마라고 하는 여성이 여기 와서 모스크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다음은 셰프샤웬. 파란색 동화마을 많이 보셨죠? 여기는 왜 이름이 셰프샤웬이냐면 염소의 뿔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틀라스 산맥에서 뻗어져 나온 두 개의 리프 산맥이 마치 염소 뿔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 뿔을 보아라라는 뜻이래요. 베르베르어로.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 마을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는 이 파란색이 빛을 반사해서 시원하기 때문에 이 색을 썼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칠하다 보니까 어쩌다 파란색이 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파란색이 유대인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레콘키스타라는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이슬람 밀어내는 과정. 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정착을 하게 돼요. 되게 신기하네. 이슬람이랑 같이 내려왔네. 네네네. 요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레콘키스타는 재정복을 뜻하는 스페인어인데 이베리아 반도를 재정복하는 그런 운동이었고요. 네.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약 800년이 좀 안 돼요. 750년 정도를 이베리아 반도를 보면 이 우마미야 왕조가 대륙 거의 다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재정복 운동을 점점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라나다 지역만 빼놓고 거의 다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라나다 이 지역이 나중에는 이제 함락을 당하고 여기에 있던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인들이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개종을 안 한 사람들은 북아프리카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브라 궁전이 그라나다 지역에 있잖아요. 네. 보면은 이슬람의 건축물에서 보여지는 특색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물은 이슬람 건축에서 중요한 요소거든요. 생명을 상징하는. 그래서 저기 분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치 모양의 기둥들도 보이고요. 저기서 무조건 사진 찍어야 되죠. 서로 비켜주고. 그리고 모로코의 가장 유명한 음식 따진인데요. 음식 이름이 따진이 아니라 이 음식을 담고 있는 조리 기구의 이름이 따진입니다. 모로코에 이 사막 지역이 많은데 야채랑 고기를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은근하게 이거를 익혀요. 그러면은 이 음식에 있는 수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저기 용기 안에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을 보존할 수 있고 또 음식이 더 촉촉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하는 이거의 이름이 원래는 따진이고 이걸 이용한 음식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양고기냐, 뭐 닭고기냐,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만 꼭 가봐야 된다. 좀 역사적인 곳을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좀 모로코와 관련된 건데 좀 재밌는 거에서 가져왔어요. 혹시 바샤커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었어요. 싱가포르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바샤커피숍에 가거나 아니면 이 커피를 많이들 사오시거든요. 근데 이 커피계 에르메스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되게 높아요. 보시면 근데 1910년이라고 써있죠. 가운데. 그리고 마라케시라고 써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가 모로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로코의 브랜드가 아니라 싱가포르 브랜드예요. 이 마라케시에 있는 스토리를 브랜딩에 활용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바샤커피 청담정이 들어왔는데 커피 한 잔에 그냥 기본에 16,000원 하고 뭐 그 이상의 뭐 몇만 원짜리 커피도 있고 브랜드가 모로코의 스토리를 가지고 브랜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브랜드가 생긴 거는
9년도인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왠지 커피에 정통성이 맞아요.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기구나. 네,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죠. 네, 정말 마케팅 머리를 너무 잘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1910년도에 모로코에 다엘바샤라는 궁전이 있습니다. 세워졌어요. 네. 그랬다가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문을 닫게 돼요. 그러다가 2017년도 최근에 박물관으로 다시 개관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바샤 커피가 그 박물관 안에 이제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싱가포르 브랜드긴 한데 본점이 모로코에 있는 거예요. 마라케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 모로코에 있는 본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게 한국에 있는 점이고 인테리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모로코스럽게 똑같이 만들어놨죠. 그러네요. 모자이크 모양으로 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모로코에 가면 커피숍이 오픈런 해야 돼요. 브랜드가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러면 왜 모로코에 저런 커피하우스가 있는 걸까? 커피하우스는 오스만 제국에서 넘어왔죠. 네. 그 오스만 제국이 예멘에서 이 커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예멘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각성 효과 때문에 기도하고 이럴 때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스만 제국이 가져오게 되는데 이 오스만 제국에서 어느 정도로 커피를 마셨냐면 제왕이라고 해야 되나? 술단? 거기에서 네. 이제 모여서 뭐 회의를 하고 이럴 때 커피를 따라주는 커피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회의 내용들을 다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 그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실권도 지은 사람도 있고. 내시 같은 사람도 있군요. 그래서 이 커피하우스가 오스만 제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먹고 그랬는데 오스만 제국이 북아프리카를 지배하다 보니까 튀니지에도 굉장히 많은 커피하우스가 생겼고요. 모로코는 지배는 하진 않았지만은 뭐 교육이나 문화는 꾸준히 있었으니까 이제 모로코에도 커피하우스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모로코의 커피하우스가 오스만 제국의 영향으로 왔지만 나중에 또 프랑스 스타일의 커피하우스도 같이 와서 카페 드 파리라고 되었죠. 네. 약간 좀 세련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다른 느낌의 이제 커피하우스가 생기게 됩니다. 네. 저것도 사기네. 이 커피 앞에 보여주셨던 이름도 어려운 그 커피집이 싱가포르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로코라고 주장하는 거고 싱가포르 커피가 기업이 모로코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스토리를 가져다가는 맞아요. 그리고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커피는 오스만에서 왔는데 파리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장사해 먹고 마케팅은 저렇게 하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랑 모로코 튀니지 커피를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튀르키예는 커피 가루를 넣고 끓입니다. 먹고 나면은 커피 가루가 이렇게 남아요. 커피 콩을 간 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르지 않고 그냥 끓여서 먹어요. 이제 모로코 사람들은 누스누스라는 커피를 많이 먹는다고 해요. 커피랑 그다음에 우유를 반반 섞어서 우리나라의 카페 라떼 느낌이 나고 그리고 튀니지 사람들은 이 에스프레소를 많이 먹는데요. 이 에스프레소에 우유 거품을 이렇게 살짝 얹어서 카푸성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많이 먹습니다. 대신에 여기 가면은 아메리카노가 없는데 없죠. 비슷한 건 있어요. 카페 알롱제라고 부르는데 이 알롱제가 불어로 뭐 늘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더 늘려서 물을 뽑는 거예요. 커피를. 그래서 약간 아메리카노 맛이 나는 커피.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와, 재밌다. 그러니까. 진짜 재밌으셨나요? 네. 못 갔던 게 되게 아쉽네. 원래 여기를 오래 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 에티하드가 문제였어요. 하여튼 걔네들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 아셨으니까 다음에 가시게 되면은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도 뭘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는지도. 대문자 아이가 풀어주신 아프리카 이야기. 오늘도 풍성하게 잘 들었습니다. 와, 신뢰가 가는 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준비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신기하신 분이야. 아프리카가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 나라가 한 100개쯤 됐으면 좋겠네요. 아프리카 아직 50개국 넘으니까 이제 뭐 세 나라, 네 나라 했으니까. 갔다가 또 와도 되고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